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영어가 좀 더 늘더라고요. 아무튼 유학 가게 된 계기 자체는 부모님이 등 떠밀려서 갔다. 진정한 이 릴렉세이션을 찾는 게 적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낀 지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9년이 걸렸다는 거잖아. 해나간 보람이 있다. It's definitely been worth it. Here we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에서 14년간의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하는 채널 민리 UK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별하게 Q&A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로 첫 번째 질문 테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인프제이 옹호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의지를 좀 더 올려주는 그런 것에서 되게 큰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다음 질문은 발음 그리고 영어 공부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And I really appreciate the fact that you guys find my accent, I suppose, nice to listen to. The reason why my accent is quite British is because I actually lived in England when I was 7 because of my parents having to come and work here. 그리고 11살, 12살 때쯤에는 호주도 잠시 다녀왔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발음이 트였는데 옛날부터 한 가지 저한테 특이한 게 있어요. I tend to absorb different accents depending on who I'm with. So if I'm with a British person, I'll start speaking in a British accent. But if I'm speaking to someone from America, then my accent becomes a lot more American and I can still speak like an American. 그리고 호주에 살 때는 또 호주 억양을 제가 완전히 흡수해버려가지고 엄마가 되게 웃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옛날부터 발음을 잘 흡수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었던 아이였었어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계속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정말 다양한 스테이지와 다양한 매체와 방법, 환경 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쌓아온 과정이고요.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알파벳 이렇게 크게 그려서 따라 쓰고 I used to copy English books back to back 책을 카피했던 그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좀 더 커서는 7살 때 영국 다녀온 거 그리고 호주 다녀온 거 이거 말고는 한국에서 학원을 다녔죠. 그리고 발표, 스피치 연습도 했었고 뭐 리딩 연습은 물론 라이팅 연습은 물론 이런 것들을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성적도 되게 좋았고 기초가 탄탄히 되어 있는데도 유학을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학생 때 왔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지만 고생을 했어요. 정말 많이. 내 성격과 내 감정을 영어로 다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고 언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스스로를 드러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용기를 그 어린 나이의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서포트 없이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타고난 거 아니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약간 자존감의 이슈와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장벽 그리고 생긴 것도 다르고 동양인이고 완전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 당시에는 bulimia nervosa라는 섭식장애를 겪었었어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좀 버티다 보니까 조금씩 또 영어가 좀 늘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 스토리도 좀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또 영어가 좀 더 늘더라고요.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때 전 남자친구를 만났었는데 그러면서 또 영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인턴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조금씩 들이면서 유창한 생활 영어자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이 첫 다리를 뗄 때는 팟캐스트로 공부를 저는 정말 많이 했고요. 스스로 제가 말하는 거 녹화해서 발표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논문도 몇십 개씩 진짜 100개씩 읽었나? 인턴 하면서 읽어야 돼서 읽은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좀 영어 실력이 또 증가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에서도 이제 한 4년인가 이제 벌써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커리어 코칭도 받고 있어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정말 회사의 또 정치적인 레벨 그리고 팀 관리, 어려운 대화를 하는 법,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을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느껴서 지금도 사실 저의 영어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영어를 쓰면서 내 진짜 가치관 있죠. 저는 좀 웃긴 거 좋아하고 좀 깊은 대화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어필할 수 있을까? 나의 브랜딩이 담긴 영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에 정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가 한국말보다 편한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질문이 영국으로 유학을 하게 된 계기를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왜 영국에 갔냐? 이런 건데요. 14살 때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왔죠. 근데 혼자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초반 때는 열심히 하라는 대로 막 하다가 중학교 때 좀 머리가 좀 커졌는지 학원도 안 가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그러니까 특히나 생명 이런 쪽은 다 항상 100점, 90점 이렇게 받아오면서 다른 것들은 관심 없는 거는 일부러 막 안 하려고 막 고집 부리고 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좀 반항을 좀 하니까 이제 그 당시 부모님이 7살 때 저를 영국에 같이 가셨잖아요. 2년 동안. 그 모습에서 저의 약간 포텐셜을 이제 엄마가 보셨나 봐요. 어떻게 잘 정말 고생을 하셔가지고 저를 유학을 영국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고 아무튼 유학 가게 된 계기 자체는 부모님이 등 떠밀려서 갔다. 그 뒤로 왜 다른 나라를 안 갔냐 하면은 그 영국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보고 있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좀 귀찮았어요. 아니 왜 여기서 굳이 이렇게 열심히 적응을 해놓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나랑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왜 여기를 또 굳이 두고도 다른 데를 가나. 아니, 지금 겨우겨우 적응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적응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가 대학교 입시 잘해가지고 붙었을 때 그때도 얘 다 적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적응이라는 거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진정한 이 릴렉세이션을 찾는 게 적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느낀 지 5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지금 유학 14년 됐는데 그러니까 9년이 걸렸다는 거잖아. 다른 나라에 갈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족을 하시는지, 한국이랑 어떻게 다른지, 왜 만족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영국의 만족도는 고등학교 때는 거의 바닥이었고요. 임페리얼 칼리지를 들어가게 되면서 영국에서 연애도 시작하고 훨씬 더 멀티컬처럴한 이 런던에 이사를 하면서 뭔가 이 저를 누르고 있던 이게 조금 사라지면서 저의 만족도는 한 6점? 이때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귀었고 나랑 맞는 친구들도 영국에 있구나. 그때부터 이미 저는 영국 생활에 벌써부터 깊숙이 만족을 했나 봐요. 영국이랑 좀 잘 맞는다? 라고 그때부터 판단을 했었어요. 영국 생활에 되게 만족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기에는 많은 요소들이 겹쳐지는데 첫 번째는 일단 개인에 대한 존중, 가치관을 충분히 내세우면서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적으로도 서로의 개인적인 것들을 좀 더 잘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영국이 굉장히 진보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런던에 살고 있어서 훨씬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섭식장애를 많이 겪었던 사람으로서 저라는 사람의 몸을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의 진짜 그냥 인간으로서의 가치? 그러기 좀 더 쉬운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하자면 런던에서의 커리어 성장 가능성, all the opportunities like that I think is huge. These are the things I really love about living in England.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취업난을 거치고 커리어 현타 오는 그 시즌을 또 열심히 넘기고 이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순간에서는
정말 옛날에는 꿈도 못 꿨을 것 같은 의미 있고 너무너무 만족하는, 워라밸 좋고 연차 좋고 베네핏 좋고 다 이렇게 두루두루 너무 감사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학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해나간 보람이 있다. It's definitely been worth it. 그리고 약간 한국이랑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성인 생활을 한국에서 해본 적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국의 단점, 그러니까 한국의 장점이라면 편의와 시설, 그리고 시스템, 스피드, 그리고 섬세함, 교통편, 거기에다가 놀거리, 할 거 많은 거, 그리고 먹거리,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거리 미쳤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인간미, 정,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굉장히 부족하고요. 이걸 적응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다들 아시겠지만 날씨가 진짜 그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점을 고려하더라도 저는 현재 영국 생활에 한 8.5, 9점 정도로 정말 극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집같이 느껴지는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제 지금 남자친구, 잭이랑 소중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훨씬 더 내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잭이 저에게 가져와 준 이런 여기가 내 집이다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잭과의 만남을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같은 기숙사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잭이랑 저랑 다이렉트로 친하진 않았는데 서로 겹치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그 호주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저랑 친한 남자인데 잭이랑도 친했단 말이에요. 어떤 날에 런던 O2에 차 전시회를 한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가재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날씨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잭도 부른 거예요. 그때 같이 밥 먹고 제 친구가 이렇게 집에 가버린 거예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 가지고. 그때 이제 집에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서로한테 관심이 있거나 그런 기억은 없거든요. 그냥 어색하다 이러고 말았는데, 얘가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뭐 지하철을 타면은 뭐 좀 별로고 여기서 배를 타면 뭐 저길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너가 그렇게 열정적이면 배를 타자. 그래서 아니 생판 별로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애랑 갑자기 배 타고 있잖아, 런던에서. 배 타고 이렇게 둘이 눈치 보면서 배 타고 가서 집 가고. 그러다가 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학생 때는 월세집을 찾아야 돼요, 애들이랑. 저희 브이로그나 이런 데 좀 나온 제 절친이 한 명이 있거든요, 에밀리라고. 에밀리가 잭이랑 엄청 친했는데 저를 추천을 해줬어요. 너 집 찾고 있지 않냐, 내 친구 중에 집 들어올 사람을 하나 찾고 있던데 얘네 진짜 괜찮은 애들이고 듬직하게 같이 살 수 있는, 재밌게 살 수 있는 친구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조금씩 아는 애들이라 오케이, 너무 좋다. 결국엔 잭이랑 하우스메이트로 같이 살게 되면서 조금씩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만나기 시작을 했죠. 6년째 소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질문 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여러분들 중에 뭐 영주권 계획, 그리고 첫 유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 막 이런 테마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오늘 들고 오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테마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영상들은 제가 따로 이 영상 뒤로 이제 시퀀싱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도 또 다른 얘기로 제가 또 풀어야 되거든요. 제 영주권 트라우마를 또 한번 라이브로 지금 녹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멤버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제 영주권 스토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외생활, 유학생활 든든하게 응원이 되는 채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